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8일 목요일 장마감 하고 나서이기 때문에 시차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에. 그렇지만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대형주는 향후에는 오를 확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유튜버들을 좀 보면은 첫 번째 기술적 분석만 보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접근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고점에서부터 되돌림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 정도쯤은 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트를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게 가장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는 유튜브도 되게 많을 거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접근하는 사람도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재무적인 분석을 하려면 회계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회계학과를 4년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보고서에 적용시키는 것은 회계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하는데 수많은 이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그동안 뭐 그 투자 경험 기간 동안 남들은 차트를 볼 때 저는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고 저렇게 되는 거고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테니까요. 남들 자는 시간, 자지 않는 시간에도 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차트만 보지 마라. 그리고 개인이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일만 하는데도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은데 개인이 본업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따라하는 것은 흉내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지 말고 웬만하면은 전문가를 어느 정도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판별력만 기르고 위임을 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게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은 정말 잘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학벌이 좋아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든 운동선수라 그래서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라 그래가지고. 축구 선수 중에도 뭐 개 중에도 진짜 손흥민 같은 애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 K3 리그 이런 데도 있는 거고 같은 밥만 먹고 일을 하는 축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찾아내는 변별력을 길러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뭐 스포츠 매니저먼트 이제 뭐 감독들이 손흥민 같은 애들을 고르는 것처럼 그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매니징을 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의 방송이나 혹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 관심 이런 걸 갖다 듣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제가 그 차트만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이란 게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그 가이드 라인이란 게 있거든요. 마치 수학의 정석처럼.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한 100%의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기술적 분석만 보는 사람들이 한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동일한 어떤 그런 차트가 있었을 때, 이런 차트가 있었을 때 95%는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올라갔다가 이 정도 가격에서 6만 원쯤 되면 이제 되돌림이 몇 프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거야라고 예측을 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60% 이상의 확률은 높아요. 맞아 들어가는 거죠. 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타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럼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60% 내에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도추매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평단가가 낮은 사람도 있을 거고 진입을 잘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차트를 보지 말고 차트를 5%만 적응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95%를 따라가다가 5%의 확률로 이 95%가 다 죽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95%가 동일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 교통사고로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뚫고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95%는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 5%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95%의 확률만 믿고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 모든 걸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지금 와서는 이 차트만 봐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차트만 보면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하면은 그냥 이거 다 사시라고 얘기하지 매도 포지션을 왜 잡으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죠? 매도 포지션 혹은 현금을 보유해라 라고 지금 3개월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3개월이 제 말이 맞죠? 기술적 분석 저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50%까지 이제 밀렸어요. 그죠? 이게
최고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57%까지 최근에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7% 정도가 사라지면서부터 외인은 과연 손해를 받느냐? 아니겠죠. 코로나 초기에 3만 원, 4만 원대에 있었던 그 시기 때부터 외인들은 다 맞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초기로 한번 가볼까요? 코로나 초기로 가보면, 자, 2000, 뭐 3월로 갈게요. 3월로 가면은 주가 거의 뭐 한 5만 원대 유지를 하고, 그죠? 5만 원, 6만 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지분율이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지금 7%의 외국인 정도의 이 물량들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보다 훨씬 이익이란 겁니다. 적어도 10% 이상은요. 계속 팔아도 상관이 없겠죠. 자, 차트로 넘어와서 이 구간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옛날엔 이 구간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찍고 여기서 최고가를 찍고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을 하면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거 액면 분할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게 그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제 보험회사랑 상관이 삼성보험이랑 삼성생명이랑 상관이 있는 건데, 이게 바젤3라는 그 IFRS 요건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걸 갖다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그러면서 액면 분할을 하고 블락딜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물량을 갖다 시장에 출하를 시키면서 개인들이 받아주게 해서 주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킨 겁니다. 이게 왜냐면 이때가 250만 원 정도의 한 주였는데 어쩔 수 없이 회계 요건 때문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던 보유주분을 팔았어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다가 250만 원을 던졌어요. 그럼 개인들 중에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 주가의 하락폭은 이게 더 깊겠죠.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갖다가 거의 50% 정도 한 다음에, 그러면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이면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걸로 받아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충격을 완화시킨 겁니다. 이 부분이 있었던 거고, 다시 어느 정도 받아주다 보니까 여기서 떨어졌다는 걸 다시 올리게 됐던 거죠. 올리면서 이 가격대가 적어도 6만 원대로 되는 겁니다. 6만 원대. 그죠?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하락했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 10만 원 이상 갈 거다, 애플을 비교하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주가가 이까지 내렸어요. 이까지. 과연 여기를 봤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이 주가가 과연 싼가요? 아니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가격대 있을 때 압구정에서 아줌마들이 3만 원, 5만 원대 매수를 많이 했어요. 매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 10만 원대에서 요까지 떨어졌을 때 8만 원, 7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유튜버나 유사투자자문이나 계속 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싼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이미 2배로 올라간 건데. 싸다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애플과 비교를 했을 때 삼성은 저평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애플이 고평가가 됐다는 걸 갖다가 반증을 하든지 애플이 저평가다, 지금 적정 주가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죠. 애플은 단순하게 어느 나라의 GDP 이상보다 시총이 맞먹는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플이.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애플이 적정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주가는 살 수가 있죠. 한 주에 뭐 한 2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예전에 삼성이 있었던 것보다 뭐 훨씬 싸죠. 250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전체 시총으로 봤을 때 애플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거기에 삼성을 갖다 붙이면서 애플보다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애플이 빠지기 시작하면 삼성도 같이 따라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주가가 정상이냐? 그렇지 않죠. 향후에 아직 기준금리가 이탈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삼성 자체가 시가총액이 국내에 있는 그 코스피 시가총액의 30%를, 지금은 아니에요. 대형주들이 워낙 많이 와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적이 있어서 캡룰까지 씌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 제일 앞부분 영상 보면 삼성전자 30% 캡룰이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선물 지수는 계속 내려갈 거란 말이죠. 왜냐면 코스피가 내려가면서 수익을 보려면 외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대장은 무조건 매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외인들은 선물을 갖다가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도 평단이 3만 원이 4만 원입니다. 거기서 계속 차익을 보면서 던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 그 외국인 투자의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 높게 판 선물을 싸게 밑에서 사서 갚은 다음에 이 차익을 보면 됩니다. 이 차익을 보고 여기서 주식은 싸게 사서 던지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수익을 내서 판 다음에 저가로 된 삼성 주식은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차익으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려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사실 이거 알려드려도 쓰지를 못해요. 왜냐면 타이밍을 못 잡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뭐 했지 이런 부분 다 해본 적이 없어서 괜히 했다가 한 방에 날아가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지를 못합니다. 자, 둘째치고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당연히 싼 게 아니죠. 계속 받아주는 사람만 고통받는 겁니다. 물론 레버리지 코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매일 적금식으로 이때 사고 이때 사고 이때 사고 이때 사고 이때 사고 이때 사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나중에 장이 좋아졌을 때 고평가가 되면 이때 팔면 이만큼의 차익을 먹는 이 전략은 금융 전략이죠.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상당히 오래 봐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이 그게 안 되죠. 지금 보시면 뭐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작전주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작전주를 했다가 망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하지도 않는 분들인데 제가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시스템이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앞으로는 작전주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작전주들을 갖다가 개인들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못하죠. 왜냐면 제가 이걸 아는데 개인들보다 작전주를 못하겠어요. 더 잘하겠죠. 결국 저는 매일 이걸 하는 사람이고 개인들은 본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걸 취미로 혹은 투자로 부업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되죠. 맨날 하는 손흥민이랑 조기축구의 대장이랑 축구를 했어요. 이길 확률 몇 프로 되겠어요? 못 이기죠. 이거를 인증하시는 분들이 제일 빨리 돈을 버실 겁니다. 아마 대체 투자를 찾으셔서 대체 투자인 이제 펀드를 찾으셔서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부분도 있겠죠. 뭐 부동산이든지 각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할 부분이지만 주식으로는 하여튼 시스템이 이래요. 저도 실패할 때가 많은데 개인 투자자가 100% 성공할 거라는 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도 하지 마시고 공부해도 의미가 없고 뭔가를 읽으면 읽을수록 자만심만 생길 거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각자의 분야에서 잘하는 것만 스스로 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삼성전자가 싸게 보이는 사람들은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경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이제 보유하신 주주분들은 좀 듣기 기분 나쁘셨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레버리지 코스트, 에버리지 코스트 이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시겠죠? 금리가 인상되고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 무조건 발견이 된다면 사람들은 가장 안전자산부터 그리고 안전자산 그리고 유동화가 가장 쉬운 자산부터 팝니다. 그죠? 유동화가 가장 쉬운 거 주식이죠. 그죠? 주식인 겁니다. 그래서 주식부터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채권이 그다음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의 가격이 채권이 시장에 많이 나옴으로써 폭락이 되고 채권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